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유산 채널 유호경입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도 무서운 팬데믹이 있었고 이를 헤쳐나간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가 많이 담겨있는 문화재들이 오늘 바로 최초 공개된다고 합니다. 국립민속중앙박물관에서는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노상추일기와 묵제일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볼까요? 지금 바로 가시죠. 고고! 오늘은 조선시대의 역병 도대체 선조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시운영과의 학예연구사 나훈영이라고 합니다. 노상추일기와 그다음에 묵제일기가 이번에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기인가요? 우선 묵제일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네. 이문건이 쓴 일기입니다. 이제 장장 17년간이나 기록을 한 일기이고요. 조선 중기의 이제 일상생활 모습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또한 이제 노상추일기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장장 67년간을 쓴 일기 자료인데요. 이제 그 또한 조선 후기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우리한테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일기로 이제 기록을 하셨으니까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묵제일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역병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본인 집으로 찾아왔던 환자를 치료한 기록들도 같이 남아 있어요. 어떠한 처방을 내렸는지 정도도 볼 수 있어서 당시 의학 기술도 좀 엿볼 수 있어서 의학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묵제일기에서 이렇게 개인사도 많이 다루고 사회상도 볼 수 있는 자료다 보니까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례들이 기억에 남으시거나 눈에 띄었나요? 묵제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웃마을의 두창,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두역이라는 단어를 또 썼는데 두창이 돌고 있다, 마을에 돌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걸린 아이를 직접 불러다가 걔가 진짜 걸렸는지를 보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공식 기록과 이제 개인의 기록을 맞춰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명확히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상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홍역이나 이제 뭐 온역, 괴질이 창궐하고 있어서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망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게 그러니까 묻어줘야 된다. 이제 조정에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지만 그 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약간 공식적인 기록을 이제 개인의 역사에서 찾아본다. 네, 그런 것이 좀 저에게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도 조선시대만의 어떤 방역수칙이나 어떤 거리두기 이런 개인이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일기에도 나와 있나요? 지금 소개해드린 묵제일기나 노상추일기 외에도 구상덕의 승총명록이라고 해서 또 다른 일기가 또 공개가 됩니다. 역병이 창궐했던 그 상황 속에서 산속에 있는 산사, 그러니까 뭐 절로 피신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집 안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그 방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격리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걸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자가격리랄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원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이랑 똑같이 조선시대에서도 어떤 그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의료 상황이 사실은 현대와 같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음으로써 식치라고 하죠. 이제 먹음으로써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역시 고기가 만병통치약이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든지 아니면은 승마갈근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의서와 일기에서 발견되는 탕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열의 기능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을 읽는 거예요. 경이요? 경전을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점쟁이가 이제 판수, 이제 시각장애인인 점쟁이가 집안으로 와서 경을 읽으면서 이제 병을 낫게끔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옥주경이라고 해서 이제 도교 경전인데요. 치병 경전입니다. 이것도 그거를 읽음으로써 액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병을 낫고자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든지가 있겠습니다. 무속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창 같은 경우에는 네. 마마배송굿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무속 의례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마마배송굿이라는 이제 두창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두창이 뭐 인간 몸에 깃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내보내기 위한 어떤 의례로서 진행했던 그런 무속 신앙입니다. 이제 무속 의식인데요. 사실 두창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는요. 네. 뭐 근현대에 와서도 그랬고요. 그러한 두창, 역병을 신으로 모셔서 네. 전송한다는 어떤 의미는 인간의 공포심이 이제 그 역병을 좀 화내지 않고 이제 더 돋구지 않으면서 좀 순하게 물러가 달라는 어떤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노상추일기나 묵제일기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은 똑같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일기들을 통해서 지금 현대에서 시사하거나 뭐 바르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일기 자료들이 주는 바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역병은 언젠간 떠나기 마련이고 이제 일상으로는 언젠간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과거의 사람들도 만남을 좀 자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사 이런 것들 참 중요하죠. 제사를 조금 축소해서 지낸다던가 이제 역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자기로서 남한테 피해를 줄까 봐 걱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일상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일기 속에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다시 평범한 생활, 마스크를 벗고 생활했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우리가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더 이상 뭐 역병이 더 이상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귀중한 일기 자료인 노상추일기와 묵제일기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선조들은 역병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문화유산 채널과 함께 해주실 거죠? 그렇다면 문화유산 채널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재밌는 역사일기 그 다음에 자료들과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꼭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주시죠. 자, 문화유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